나쁜 녀석들 포에버를 보고 왔습니다. 예전 시리즈가 얼핏 떠오르며 잔웃음을 가져온 영화였네요. 나쁜 녀석들 포에버는 95년 개봉한 1편, 2003년 개봉한 2편을 이어 17년 만에 제작된 속편입니다. 따라서 이전 시리즈를 어느 정도 아신다면 영화를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좋았던 점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시리즈를 알면 보이는 몇몇 재밌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리즈를 보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도 없죠. 어떤 시리즈인지 잘 모르시더라도 영화를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건을 전개하였으니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최소한 이 한 장면 정도는 아시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마커스의 딸 메건이 첫 데이트를 나간다고 하자 친구 마이크와 함께 남자친구에게 엄포를 놓는 장면입니다. Have my daughter home at 10:01. If she ain't home at 10:01, I'm in the car, okay? 차마 자막으로 담을 수 없는 신랄한 대사가 나오며 데이트 상대가 된 레지의 기죽은 표정이 인상적이죠. 이 흐름을 따라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의 호흡 역시 좋습니다. 다만 기존 시리즈에서 본 것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흐른 만큼 변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몸과 마음도 주변 환경도 모두 달라지면서 그에 맞춰 변한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영화는 그 부분을 따라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더 이상 나쁜 녀석들, 배드보이즈는 보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이애미를 누비며 수사하던 두 경찰이 맞이한 변화는 새롭고 현대적인 수사 방법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왔음을 일러주는데 이 부분을 잘 그려냈기에 와닿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오프닝만 봐도 그러한데 1편과 이번 포에버에서도 티격태격하며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1편에서는 강도를 만나 그들을 제압하는 장면으로 캐릭터를 보여줬다면 포에버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목적지를 향해 가죠. 나쁜 녀석들 포에버가 시리즈에 위치한 지점이 어딘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그려내기 위해 어떤 구성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긴 텀을 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등장했던 인물들 여럿이 그 배역으로 돌아와서 영화의 모습을 보이기에 세계관의 통일성과 반가움을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확장되는 세계관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점이 무척 좋았네요. 그럼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본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야기는 범죄자를 잡기 위한 방향을 향해 가는데 결말에 다다르면 이 방향의 끝이 다소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없었던 것처럼 리셋되는 듯한 관계와 새로운 인물 설정이 그러한데요. 피해자의 공통점을 모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오래된 수사 방법과 최신 증거 수집 방법이 교차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으나 갑작스러운 설정이 나오면서 이야기의 기운이 빠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복선을 깔아두고 그것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계산되어 있지만 회수하는 모습이 위화감을 가져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니 다른 좋은 점들이 점차 와닿지 않게 되는데요. 당위성을 위해 1편 이전의 시점을 가져와 설정을 만들었는데 이 관계가 뜬금없이 그려져서 몰입이 어렵더라고요. 어느 관점에서 보시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영화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이 영화를 4DX 통합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영화의 역동적인 오프닝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필요한 기분을 받았는데요. 간만에 용산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한 효과들을 체감할 수 있었네요. 여러 곳을 오가며 액션씬이 여럿 나오는 영화의 특성상 4DX 효과는 보다 더 관람의 풍성함을 보태줍니다. 또한 통합관에는 스크린 X 효과도 적용되어 있는데 이 효과가 화면이 전환될 때와 사건이 발생할 때 등 전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서 시야에 꽉 찬 시원한 모습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환경에서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4DX 통합관에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17년 만에 돌아온 배드보이즈, 나쁜 녀석들 포에버입니다.